자, 이제 여기까지 문제를 풀어보면서 우리가 반응의 자발성을 판단할 수 있는지 그 능력을 한번 알아봅시다. 자, 연습 문제 1번에서 얼음이 녹는 반응, H2O 소리드가 H2O 리퀴드가 되는 반응을 예로 들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주기를 제한 조건을 0도C를 제한 조건으로 주고 0도C보다 높은 온도, 그 다음에 0도C보다 낮은 온도, 그 다음에 그 반대로 여기 얼음이 녹는 반응, 그 다음에 물이 얼는 반응,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반응의 자발성을 판단하는 거니까 관계되는 식이 뭐죠? 델타 G 이퀄 델타 H 마이너스 T 델타 S. 자, 이 값을 통해서 판단하는데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원래 델타 G는 뭐라 그랬죠? 마이너스 T 델타 S를 바꾸는 함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럴 때 이 델타 S는 전체 또는 우주라고 하는 값인데 이 값이 증가하는 것이 전체 우주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것이 자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델타 S가 플러스면 마이너스 T를 곱한 거니까 델타 G는 마이너스인 것이 자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델타 G가 마이너스인 조건을 찾는 그런 것인데, 자, 이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이 델타 G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는 걸 판단하려면 결국은 뭘 판단하는 거냐면 델타 H하고 델타 S를 판단하는 겁니다. 이때 이 델타 S는 전체 그 엔트로피의 변화하고 이것은 개에 대한 겁니다. 이것도 개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목표가 뭐냐면 이 반응식을 보고서 원래는 이 전체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것은 개와 그다음에 주위 개의 엔트로피와 주위 엔트로피의 변화값을 합해서 그것이 전체 엔트로피라고 했는데 그 값이 이제 증가해야 자발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주위의 엔트로피의 변화를 측정하기가 어렵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개만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개의 변화만 보고 반응의 자발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이 깁스 프리 에너지의 변화다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 이미 다 배웠습니다. 그러면 자, 이 개에 대해서 판단해 봅시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고체가 녹아서 액체가 되는 변화니까 에너지 변화가 어떻게 될까요? 고체를 녹이려면 가열해야 되겠죠? 흡열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델타 H가 플러스 증가하는 반응이죠. 자, 고체는 제자리에서 진동 운동만 하는데 액체는 진동도 하고 회전도 하고 위치가 바뀌는 경진 운동도 하는 거니까 엔트로피가 어떻게 되는 거죠? 고체가 액체가 되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플러스인 엔트로피도 증가하고 엔탈피도 증가한 반응에 대한 자발성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미 다 앞에서 배웠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둘 다 플러스면 어떻게 됐다고 했죠? 델타 G를 0으로 만드는 온도보다 어떤 온도 T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자발이다. 즉 델타 G를 0으로 만드는 온도 T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델타 G가 마이너스가 되고 델타 G를 0으로 만드는 T보다 낮은 온도에서는 델타 G가 플러스가 되니까 비자발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걸 그냥 단순하게 그래프로 그냥 표현해버리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델타 G가 어떤 온도 T에 관한해서 어떤 온도 T에서 제로가 되고 T보다 자, 둘 다 플러스일 때는 뭐라 그랬죠? T보다 높은 온도에서 잡으려고 했으니까 T보다 높은 온도에서는 이 영역이 있을 거고 T보다 낮은 온도에서는 이 영역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여기다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델타 H가 여기 플러스 맞죠? 자, 델타 H가 플러스입니다. 델타 S가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델타 S니까 기울기가 T에 대해서 마이너스 델타 S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니까 이 그림이 맞죠. 그러면 이 반응에서
0도씨를 기준으로 해서 0도씨보다 높으냐 낮으냐 그랬으니까 여기가 바로 0도씨 또는 273K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0도씨보다 높은 온도에서는 델타 G가 마이너스니까 자발이 되고 0도씨보다 낮은 온도에서는 델타 G가 플러스니까 비자발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프로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고 그냥 신관 가지고 이야기하면 자, 델타 G의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하는 걸 결정하려면 델타 H하고 T 델타 S 값을 비교해 보면은 이 둘 다 델타 H도 플러스고 델타 H도 플러스니까 T 델타 S도 플러스죠? 둘 다 플러스니까 자, 이 값에서 이 값을 빼는데 자, 여기서 뭐 절대값을 하나나 둘 다 플러스니까 마찬가지죠? 만약 델타 H가 더 크다. 그렇다면 델타 G는 델타 H가 더 크면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는 거니까 델타 G는 그대로 플러스를 유지할 것이고 만약 델타 H가 T 델타 S보다 작으면 델타 G는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또는 그러면 델타 H 콜 T 델타 S가 되면 델타 G는 0이 돼서 평형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 T가 바로 델타 H하고 T 델타 S를 같게 만드는 T가 바로 뭐냐면 0도씨가 되는 거죠. 또는 273K가 되겠죠. 그러면 자, 이 뒤의 값이 더 커지려면 273K보다 이 T 값이 더 크겠죠? 그래서 결국은 0도씨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0도씨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는 델타 G가 마이너스, 즉 T 델타 S가 더 커서 델타 G가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 값이 더 커서 델타 G가 마이너스가 되니까 자발이고 0도씨보다 온도가 더 낮으면 0도씨보다 온도가 더 낮으면 T 델타 S 값이 델타 H 값보다 작기 때문에 델타 G 값이 플러스가 돼서 어떤 값 플러스에서 어떤 값 플러스를 또 빼는데 뒤에 값이 더 작으니까 이 델타 G는 플러스가 되겠죠. 델타 G가 플러스면 비자발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0도씨보다 낮은 온도에서는 비자발이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0도씨보다 높은 온도에서는 그대로 이 반응이 델타 G가 마이너스니까 자발이니까 얼음이 녹는 반응이 자발적으로 진행이 되고 0도씨보다 낮은 온도에서는 얼음이 녹는 반응이 비자발이니까 반대로 물이 어는 반응이 자발이다 라고 여러분 설명을 해주시면 이 문제에 대해서 다 해결이 됐다 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제시문을 주고서 이제 문제를 물어보는 건데요. 자, 어떤 반응이 이 화학 반응의 자발적인지 아닌지는 자유에너지의 변화 델타 G에 의해서 결정되므로 화학자가 새로운 반응을 보완할 때 델타 G의 크기와 부호를 미리 아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니켈은 50도에서 일산화탄소와 반응하여 자발적으로 NiCO4를 형성하는데 126.8도C에서는 반응의 델타 G가 0이 되므로 NiCO4의 형성 반응은 126.8도C 미만에서 진행시켜야 한다 하겠습니다. 즉, 잘 보시면 여기 50도씨에서는 자발이고 그 다음에 126.8도씨에서는 델타 G가 0이 된다. 이렇게 이제 조건을 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이제 그래프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 다음에 뭐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델타 G가 이렇게 된다. T하고 이런 관계가 있다고 할게요. 어떤 관계일까? 50도씨에서는 자발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50도씨, 예를 들어서 두 가지 조건이니까 여기를 50도씨라고 하고 여기를 126.8도씨라고 하면 50도씨에서 자발이면 델타 G가 마이너스 아래에 있겠네. 그죠? 그 다음에 126.8도씨에서는 델타 G가 0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바뀌겠습니다. 그래서 이 반응은 델타 H가 마이너스인 반응이고
델타 G 이퀄 델타 H 마이너스 T 델타 S 이렇게 되는 건데 델타 H가 마이너스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플러스니까 마이너스에 델타 S가 마이너스가 돼야 기울기가 플러스가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문제에 주신 것들을 자유자재로 여러분이 해석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나로 가겠습니다. 자, 나에서는 뭐 델타 G, 델타 H, 델타 S, K 이런 것들의 크기와 부호를 고려하면 물질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다. 반응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다. 그런 말이겠죠. 예를 들어서 일기압에서 액체 상태인 물은 0도 이하로 온도를 낮추면 고체 상태인 얼음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반응, 자 H2O 리퀴드가 H2O 솔리드 고체가 되는 물이 어는 반응입니다. 그러면 이 반응은 델타 H 액체가 고체가 되는 거니까 엔탈피가 낮아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엔트로피가 아까 앞에서 우리 다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고체 상태는 제자리에서 진동만 하고 액체는 진동 회전, 그 다음 위치가 바뀌는 병진 운동을 하니까 무질서도가 더 크죠. 그러니까 무질서도가 큰 상태에서 작은 상태가 되는 거니까 둘 다 마이너스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앞에서 했던 대로 한번 판단을 해보면 델타 H가 마이너스입니다. 델타 H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델타 G는 델타 H 마이너스 T 델타 S 그랬으니까 자, 델타 H가 마이너스인데 델타 H도 마이너스면 마이너스니까 값이 플러스니까 기울기가 플러스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 문제로 봐서 문제 준 내용으로 봐서 여기가 0도씨가 되고 0도씨보다 낮은 온도에서는 델타 G가 마이너스니까 물이 어는 반응이 뭐다? 자발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정도는 다 모두 판단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또 여기 델타 G는 그 절대값이 점점 더 커지게 된다. 절대값이 커진다는 것은 0도씨 이하에서 델타 G가 마이너스인데 절대값이 더 커진다는 것은 더 값이 작아지는 것이죠. 그러면 자발성이 자, 델타 G가 마이너스일 때 자발성이 있다고 했는데 그 마이너스 값이 더 작아질수록 절대값이 더 커지는 것이죠. 그럴수록 자발성이 더 커진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바에 대한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자, 바에서는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자, 이건 이제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아주 중요한 것이고 또 그것을 예로 들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자유에너지의 변화, 즉 델타 G가 양인 반응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 델타 G가 양인 반응. 자, 델타 G가 플러스입니다. 자, 델타 G가 플러스입니다. 뭐예요? 비자발이죠? 자, 그럼 이거의 역반응이 자발이고 이 반응은 비자발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양인 경우에도 그랬습니다. 그죠? 음의 델타 G를 지니는 다른 반응이 있습니다. 그러면 델타 G가 마이너스이니까 이 반응은 뭐죠? 자발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이 반응과 짝을 짓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떤 비자발적인 반응을 자발적인 반응과 짝을 지어서 이 비자발적인 반응이 일어나게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자, 예를 들면 생체의 에너지 저장 분자인 ATP가 ADP로부터 생성되는 반응, 즉 ADP에서 ATP를 만드는 반응입니다. 그 반응은 델타 G가 플러스다. 그러면 자, ADP에서 ATP 만드는 반응은 델타 G가 플러스니까 어떻게 돼요? 이 반응은 비자발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포도당이 상하되는 반응은 델타 G가 마이너스 2872입니다. 여러분 그냥 이 플러스 마이너스만 볼 것이 아니라 이 값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 값은 34.55, 이 값은 2872로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반응은 자발적인 반응인데 자발성이 매우 큰 반응이고 이 반응은 델타 G가 플러스 값이니까 어떻게 돼요? 비자발적인 반응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러한 비자발적인 반응에 대해서 자발성이 아주 큰, 다시 말하자면 델타 G의 마이너스 값, 절대값이 매우 큰 그런 반응하고 같이 일어나게 하면 이 반응식이 전체 반응은 이 두 반응에 대한 전체 반응은 어떻게 되느냐? 계산했더니 델타 G가 마이너스 1561kJ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ATP를
P로 만드는 이러한 반응을 자발적으로 진행되게 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생체에서 일어나는 반응들은 사실상 이런 비자발적인 반응들이 일어나는데 바로 이 비자발적인 반응들은 그 반응 혼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자발적인 반응하고 같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특히 이제 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한번 이제 풀어보도록 하죠. 자, 1번 보시죠. 자, 제시문 간화를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겠습니다. 자, 제시문 나에서 언급된 반응의 델타 H와 델타 S가 모두 음수인 이유를 설명하시오고 했는데, 자, 나에서 제시한 반응이 뭐였죠? 물이 어느 거였죠? H2O 리퀴드가 H2O 솔리드가 되는 겁니다. 자, 엔탈피, 에너지 면에서 볼 때 어떻게 되죠? 액체가 더 에너지가 더 높겠죠. 그래서 엔탈피가 큰 물질이 물질의 상태에서 엔탈피가 낮은 물질의 상태가 되는 거니까 델타 H가 마이너스다. 즉, 이 반응은 무슨 반응이라고요? 발열 반응이니까 델타 H가 마이너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액체 상태에서 물 분자는 진동도 하고 회전도 하고 위치가 바뀌는 병진 운동을 하는 거니까 제자리에서 병진 운동만 하는 H2O 고체 상태보다 무질서도가 더 큰 상태죠. 그래서 액체가 고체로 되는 변화는 무질서도가 감소하는 거니까 델타 S가 마이너스다. 이렇게 음수의 이유를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자, 2번. 자, 1번에 또 2번을 보겠습니다. 자, 나에 선급된 반응은 H2O 리퀴드가 H2O 솔리드가 되는 반응입니다. 이 반응이 델타 H도 마이너스, 델타 S도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그리고 델타 G 이퀄 델타 H 마이너스 T 델타 S 겠습니다. 자, 이 값도 마이너스, 델타 H도 마이너스, 델타 S도 마이너스입니다. 자, 그러면 0도씨를 기준으로 해서, 자, 0도씨에서는 델타 G가 0이 되는 거니까 델타 H의 절대값과 T 델타 S의 절대값이 서로 같아서 마이너스 값이고 뒤에 값이 플러스니까 서로 상쇄돼서 델타 G가 0이 되겠습니다. 자, 0도씨보다 낮으면 어떻게 될까요? 0도씨보다 낮으면 이 T 값이 더 작아지죠? 그러므로 델타 H의 절대값과 T 델타 S의 절대값을 비교할 때 이 값이 더 작아집니다. 그런데 이 값은 마이너스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요 뒤에 값이 플러스인데 T가 작을수록 더 작아지는 거니까 마이너스를 그대로 유지하겠죠. 그럼 T가 더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빼는 값이 마이너스에 대해서 더하는 값이 점점 더 작아지니까 결과적으로 이 마이너스 값이 점점 커지겠죠. 그래서 델타 G가 마이너스 대 그 절대값은 점점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프로 표현하면 이렇게 됐었죠? 이렇게 됐습니다. 0도씨 이렇게 되죠. 0도씨보다 낮은 온도에서는 델타 G의 마이너스 값이 점점 작아지니까 그 절대값은 더 커질 수밖에 없죠. 자,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보겠습니다. 자, 제시문 가에서 언급된 이 반응에 대해서 델타 H의 절대값이 160kJ로 측정되었다. 델타 H와 델타 S는 온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226.8도씨 절대 온도 500K에서 델타 G 값을 구하시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반응에 대해서 보십시다. 니켈과 일산화탄소가 반응해서 NiCO 기체가 되는 반응에 대해 생각해 보시죠. 자, 이 반응의 델타 H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모른다는 뜻입니다. 160kJ 절대값이 160kJ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 반응에 대해서 델타 S는 어떻게 될까요? 자, 왼쪽에 고체를 생각하지 않고 기체만 보면 왼쪽에 4몰에서 오른쪽에 1몰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 4몰이 1몰로 되는 이러한 변화가 물론 이제 고체 상태에 니켈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앞에서 절대 엔트로피에서 보았다시피 고체 상태는 엔트로피 값이 크지 않죠?
그리고 이 4몰과 1몰을 비교하면 몰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엔트로피가 감소한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델타 S는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델타 G는 델타 G 이퀄 델타 H 마이너스 T 델타 S 이렇게 되는데, 자, 델타 H 값은 플러스든지 혹은 마이너스든지 160kJ이 되고, 그 다음에 델타 S 값은 마이너스 값입니다. 그럼 잘 보시면 이 문제에서 아까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400K에서 델타 G가 0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조건, 앞에서 주어진 조건에 400K에서 델타 G가 0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 조건을 여기다 한번 적용해 보죠. 자, 델타 G가 0입니다. 이퀄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160kJ 이렇게 되겠고, 마이너스 자, TK에다가 곱하기 델타 S 이렇게 곱하는데, 이때 TK가 얼마죠? 400K가 그죠? 여기가 400K가 됩니다. 그죠? 자, 제로로 만들려면 뒤값이 델타 S가 아까 마이너스라고 했죠? 자,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니까 뒤에 값이 플러스입니다. 그러면 델타 C를 0으로 만들려면 뒤에 값이 플러스니까 앞에 값은 뭐가 돼야 될까요?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 델타 H는 절대값이 160이라고 했는데 마이너스 160kJ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밝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델타 H는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160kJ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자, 델타 S는 어떻게 될까요? 자, 델타 S는 400K분의 160kJ 마이너스 160kJ이죠? 그러니까 0. 마이너스 0.4kJ/K 이런 값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델타 S 값을 구했으니까 델타 H도 알고 있으니까 델타 G 값을 구하면 자, 델타 G는 델타 H 마이너스 T 델타 S 이렇게 되는 거니까 델타 H는 마이너스 160kJ 마이너스 T는 여기 500K 자, 500K 곱하기 델타 S 마이너스 0.4kJ/K 이렇게 되는 거니까 K 없어지고 앞에도 kJ, 뒤에도 kJ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160kJ 플러스 200kJ 이렇게 되는 거니까 플러스 40kJ이다 이런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델타 G가 플러스 40kJ니까 무슨 뜻이에요? 500K에서는 비자발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400K에서는 이제 평형을 이루는 거고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프로 그리면 자, 델타 G가 여기고 T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400K에서는 이제 델타 G가 제로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델타 H가 마이너스 160kJ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60kJ 이렇게 되는 거고 이 두 점을 지나야 되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500K에서는 이 값이 플러스 40kJ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런 그 엔트로피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깁스 프리 에너지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 델타 C에 대한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해석할 수 있으면 성공적으로 공부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밑에 문제 또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제시문 가와 다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알루미늄은 상온에서 산소와 반응하여 순식간에 산화 알루미늄을 형성합니다. 알루미늄 반응성이 매우 크죠? 네. 그 역반응은 양의 델타 G 값을 가지고 자발적이지 않다.
자, 역반응은 산화 알루미늄이 다시 알루미늄과 산소로 들어가는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이 반응은 델타 G가 플러스, 델타 G 플러스 값이 상당히 크죠. 그거의 역반응이 반대로, 이거 역반응은 델타 G가 마이너스 1584kJ이 될 테니까, 자발적이다. 반대로 산화 알루미늄이 알루미늄으로 되는 반응은 비자발적이다. 뭐 그런 뜻입니다. 제시문 다의 예와 같이, 제시문 다의 예가 무슨 뜻이었죠? 델타 G가 이것처럼 플러스라서 비자발적인 반응인데, 이거보다 자발성이 더 큰 다른 반응과 같이 반응을 시켜서 전체 델타 G가 마이너스가 되도록 해서 자발적으로 반응이 진행되도록 해보자. 뭐 그런 뜻이고, 그게 이제 생체에서 주로 그런 반응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반응과 짝을 다른 반응이 필요하겠죠? 자, 델타 G가 마이너스인 반응입니다. 델타 G가 플러스인 반응과 델타 G가 마이너스인 반응을 짝짓는데 딱 보더라도 상당히 마이너스 400이니까 이거에 비하면 이거는 비자발성이 크고 이건 자발성이 그렇게 큰 게 아니다. 이거에 비하면 이렇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어떻든 문제를 한번 풀어보십시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것만 보더라도 어떤 반응의 어떤 그 경향 또는 성질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자 우리가 화학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자, 이 반응하고 알루미늄의 산화 반응하고 아래의 반응을 짝을 지어서 산화 알루미늄과 탄소를 반응시켜서 금속 알루미늄을 생성하는 것이 가능한지 논술하셔. 가능하냐 안 하냐? 뭘 어떻게 할까라는 거예요. 델타 G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하는 걸 찾아서 델타 G가 마이너스면 자발인데 델타 G가 플러스면 뭐라고요? 비자발이다. 그러니까 이 경우냐 이 경우냐 하는 것을 한번 찾아봐라. 뭐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반응식을 보시죠.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은 Al2O3가 알루미늄하고 산소가 되는 반응에 델타 G가 1584kJ입니다. 자, 그 다음에 C 플러스 O2가 CO2가 되는 반응에 델타 G가 마이너스 400kJ입니다. 자, 이 두 개의 반응을 어떻게 조합해야 될까요? 산화 알루미늄하고 이제 알루미늄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 딱 보니까 여기 산소가 공통으로 들어가 있죠? 산소가 공통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산소를 빼버리려고 하면, 자, 어떻게 할까요? 여기다가, 자, 2분의 3, 2분의 3, 2분의 3, 이 값도 곱하기 2분의 3을 해봅시다. 아까 앞에 값은 1몰에 대한 값이니까 이제는 2분의 3몰에 대한 값입니다. 그렇게 해서 더해봅시다. 더하면 Al2O3 그 다음에 양쪽에 동일한 양의 같은 물질이니까 양쪽에 소거가 되겠죠. 플러스 2분의 3 C 그 다음에 2 알루미늄 플러스 2분의 3 CO2. 자, 이 반응이 일어난다면 알루미늄이 산소를 탄소한테 뺏기고 알루미늄은 산화 알루미늄으로 환원이 되었죠. 자, 이 반응의 델타지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반응의 델타지는 1584 플러스입니다. 킬로줄 더하기 마이너스 400kJ 곱하기 2분의 3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1584 마이너스 600kJ 이렇게 되겠죠? 자, 계산을 안 해봐도 이 값은 플러스입니다. 984인가요? 네, 984kJ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네, 플러스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무슨 뜻입니까? 산화 알루미늄과 탄소를 반응시켜서 산화 알루미늄으로 환원시키는 반응은 해봐야 델타 G가 그대로 플러스니까 이 플러스를 마이너스로 상쇄시킬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반응은 탄소하고 반응시켜서는 환원시킬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화학을 배우면서 맨 처음 배우는 반응 중에 하나가 철광석을 환원시키는
그런 반응을 많이 배우게 되는데 용광로에서 일어나는 반응이죠. 그럴 때 이제 탄소를 일산화탄소로 산화시킨 다음에 그 일산화탄소가 반응시키는 어떤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만 그 반응은 용광로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반응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산화 알루미늄으로 산소를 떼어버리고 이렇게 알루미늄으로 만드는 반응은 용광로에서 철광석을 환원시키는 것처럼 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산화 알루미늄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기분해를 통해서 환원시켜서 알루미늄을 만들죠. 예, 그런 거하고 이제 그런 것과 관련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